오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입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4월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태양절을 맞은 북한의 동향과 우상화 작업에 나선 김정은의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소식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9월 달에 2차 대전 승리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여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공식 초청한 것으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중 관계가 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는데 최근에 북한의 중국 대사도 이제 새로 가서 그 북중 우호탑에 가서 뭐 헌화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통상 그 중국의 북한 대사가 이제 취임하면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딱 2줄만 보도하는 등 북중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5월 9일 날 김정은이 러시아를 먼저 갈 수가 있어서 통상 그 북중 관계가 북러 관계보다 훨씬 긴밀하고 러시아하고는 지금 동맹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북한하고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동맹 관계고 교역량으로 보면 북중 간의 교역은 한 65억 달러 이상이고 북러 교역은 1억 달러도 안 되는 그런 정도니까 60대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부터 간다는 건 김정은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시진핑도 9월 달 행사는 그야말로 중국이 이제 해방된 지 이제 거기도 70주년이고 특히 일본에게 승전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고 이미 그래서 김정은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북중 관계와 관계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지도자를 초청하니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금년 9월 달에는 북중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중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을 초청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지도자로 대체로 인정도 안 하고 그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날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시진핑 주석은 확실히 가거든요.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김정은이 가면. 과연 모스크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9월 정도에는 북중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북중 관계냐, 북러 관계냐 이런 걸 놓고 좀 저울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무대 대비가 5월 러시아가 될까요? 아니면 9월 중국이 될까요? 네, 당초는 사실 그 자카르타에서 반둥회의 또 기념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시진핑 주석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거기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했고 우리는 이제 부총리가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김정은이 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과연 갈 것이냐. 지금 또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9월 달에 초청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안 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오바마도 안 오고 아베도 안 오고 시진핑이라든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주로 오거든요. 한 30개 정도의 원수들이 오는데 거기는 대부분 김정은하고 만나도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오니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타고 갈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김정은이는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단지 지금 그 북한의 부총리하고 인민무력부장 또 외무성 부상이 지금 모스크바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사절단을 보내는 거 보면 마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양새는 지금 갖춰놓고 있는데 최후의 순간에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좀 임박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15일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생일인데 아무래도 뭐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행사에 지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4월은 정신 없는 달이죠. 4월 5일이 총명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한식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한식도 명절로 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묘소에 찾아가고 했었는데 김정일이 한식은 중국 명절이다. 그래갖고 총명을 세라. 그래서 4월 5일이 공식 휴일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4월의 첫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줄줄이 명절입니다. 4월 9일이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날이에요. 그다음에 11일이 아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일이고 그다음에 13일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또 추대일입니다. 15일은 태양절이죠. 4월 25일은 인민군 창건절입니다. 군 창건절이죠. 그래서 뭐 사실 북한 주민들은 정신이 없고 지금 뭐 각종 행사들 뭐 김일성화 전시회를 비롯해서 체육 경기, 노래 모임, 그다음에 뭐 전시회, 그림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이제 다 동원이 돼서 조직 생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주 피곤한 달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날이 이제 선물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다던데 뭐 과거에는 뭐 이날에 풍족하게 배급도 했던 것 같지만 요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선물을 제대로 못 주고 있죠. 왜냐하면 명절이 늘어났어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이제 태양절이라고 하고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선물을 줘야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김정은 생일은 아직 쉬지 않고 있지만 근데 이제 북한 경제 사정이 이제 열악하다 나니까 1977년부터 원래 선물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단과류, 이제 사탕 과자죠. 이걸 한 킬로 정도 해서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달고 그 안에 봉지에 넣어서 이제 주곤 했는데 그다음에 교복도 또 이제 주곤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각 뭐 구역이면 구역군의 도에 지시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 선물용을 무조건 생산을 해라 보장해라. 그래서 결국은 각 구역군 우리 말하면 지자체죠. 이런데 이제 강제 할당을 해서 어떤 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끌어먹습니다. 뭘 내라 해갖고. 주민들한테 줄 건데 주민들한테 그렇죠. 이 원천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한테 원천을 동원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된 지가 꽤 오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한테 뭐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주긴 하지만 주민 공급, 명절 공급이죠.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주지 못하는 사정이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또 예전과 달리 이렇게 선물도 풍족하게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최근에 김정은이 태양절을 맞아서 조총련의 장학금을 무려 21억 원 넘는 액수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도 이제 많이 보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161차례에 4,300억 원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꽤 큰 액수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주민들한테 뜯어다가 다시 주는 것처럼 조총련들한테 본래 모금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금수산 태양궁전 관리비로 좀 1억 엔을 모아서 보내라. 또 뭐 태양절 행사하는데 돈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성의 표시를 해라. 성의 표시 많이 하면 또 굉장히 또 우대를 해주고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각종 그 끈을 이용해가지고 조총련에 엄청난 송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4천억이라고 해서 많은 돈 같지만 일본의 제1교포들이 북한에 보내는 돈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북한하고 그 조총련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북한에는 동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3만 개에 달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최근에 또 함경북도에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또 너무 많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충성심을 과연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성심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부자와 관련된 그 우상화물 1호 작품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1차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제 1순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는 과정에 당연히 이제 습관이 되겠죠. 충성심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그 옛날식 표현으로 빌면 이제 부역이나 같죠. 그런데 동원돼서 많은 그 원천, 자원을 그쪽에 이제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김일성 동상 하나 세우면 됐었는데 지금은 2개 세워야 되거든요. 더블. 그러니까 원천을 자원을 더블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얼마 전에는 원산시에 세웠습니다. 뭐 말 타고 가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라진 선봉 시에 제막을 했다고 하죠. 그 충성 경쟁을
막 치열하게 이제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성 경쟁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 내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인민 생활을 좀 먹고 그리고 경제에 해를 끼치는 사실은 악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북한에서는 지금 계속 우상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이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아직까지도 계속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제 본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제 교수 참고서라는 걸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예, 예. 참 웃음이 많이 나왔는데 3살 때부터 사격을 하고 뭐 운전을 하고 또 보트를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세계의 그 쾌속선 만드는 그 시승하는 그 전문가보다도 더 빨리 했고 또 뭐 모차르트처럼 뭐 음악을 어린 시절부터 하고 미술에도 조예가 깊고 뭐 천재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우스운 게 90년대 중반에 북한 사람들이 배고파가 그 기아로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 한 50만 내지 150만 명이 사망했다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기아 체험을 같이 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김정은이는 스위스에 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거짓말까지 이제 하고 또 하나 좀 우스운 일이 뭐냐면 2005년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그 전에 뭘 했는지는 전혀 없고 갑자기 그 학교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뭐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걸 다 아는데 예, 예. 그 김일성이가 어린 김정은한테 너 저 유학을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저 주체 사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게 좋지 뭘 무슨 유학을 갑니까? 뭐 그랬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그 꼬치꼬치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게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부모들 불러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하면은 이게 당성이 의심받으니까 애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집에서 교육을 알아서 잘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못 믿겠지만 신앙으로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지금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교과서도 안 나오고 교수 지침서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김정은이가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한테도 결국은 해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이제 북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우상화 교육을 받아보셨을 텐데 보시기에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죠. 이게 무면허 운전을 저거 법적으로 사실은 걸리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똑똑히 잘해야지. 김기남 비서 요즘에 좀 잘 안 보입니다. 그 잘못해갖고 어디 저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3살 때, 6살 때 운전하고 총 쏘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총 3살짜리가 총 쏘면 돼요, 이게 사고 치는데. 저 쾌속 정도 사실 면허가 있어야 그 운전할 수 있을 텐데 참 희한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알죠, 당연히 아는데 기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우상화 수령 신적인 존재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선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저걸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온갖 자연 조화, 뭐 천지 만물이 김부자 우상하고 연계가 돼갖고 그 신비로움을 이제 그 해야 되거든요. 뭐 사망했을 때는 뭐 백로들이 날라와서 슬프게 울고 갔다는 등, 뭐 무슨 동쪽으로 어떻게 됐다는 등, 그 별의별 이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은 이제 그 담담히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생존 가능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해상에 물고기 고기 잡으러 나간 선원들이 배가 침몰하면은 초상화를 비닐종이에 싸서 여기 품고 죽어요. 그 정도로 우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구호나무 잘 아시잖아요. 구호나무 옛날에 항일 일제 때 무슨 쏘놨다는 거 그거 사람들이 이렇게 불 붙으면은 그거 맞고 이제 구하누라고 하면서 죽어야 칭찬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정말 한심한
빨리 없어져야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 선동 시스템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어야만 또 그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생존할 없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우상화 교재를 살펴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요. 또 그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올해까지 그러니까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그냥 평일로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명절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김일성, 김정일 명절도 중앙인민위원회 또 최고인민회의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다 법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족 최대의 명절, 국가 공휴일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명절을 세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김정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조국 통일 전에는 자기 생일을 안 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좀 뭐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명절 뭐 태양절 세는 것도 뭐 주민들이 피로에 쌓여서 경제난이 이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 명절이 하나 더 생기면은 주민들이 좋아할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들로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정은이 좀 무리해서까지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생모 고영희가 제1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우상화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을 해서 우상화를 한 것처럼 이 반일 감정이 북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교포라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예술가, 무용인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실 정실도 아니죠. 정실은 김영숙이라고 해서 설성과 춘송의 엄마.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혁명가에서 김일성의 친구예요. 그래서 뭐 성혜림이라든지 뭐 본래는 성혜림하고 본래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숙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도 없고 그쵸, 어머니도 이 제1교포라고 하는데 사실은 드러내놓고 우상화를 하고 싶은데 제1교포라 그러면은 이게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지산혈통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북한은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거는 김일성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비주의와 신화로 포장하고 신앙의 수준에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라라고 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한마디로 다 뽀롱이 나는 거죠. 다 거짓이 다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그 고영희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키운 애가 사실 그 고영희의 또 아버지는 친일 부역을 했다는 또 이게 일제 군수공장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거저거를 다 밝히다가는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주혈통 아니면 한라산혈통이 되기 때문에 정통성이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말 못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산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원산 인근에 마식령 스키장도 만들고 원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지로 만들고 그런 거나 하지 제대로 구체적으로 밝히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좀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태양절 전망을 좀 여쭤보면 올해가 10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시하는 그런 꺾어지는 해는 아니니까 좀 차분하게 지나갈까요? 어떻습니까? 뭐 행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화 전시회, 그다음에 인민 무슨 예술 축전, 사진 전시회, 뭐 무슨 실황성 모임, 뭐 웅변 대회, 뭐 가지가지 체육 경기도 하고 있고, 뭐 저 축구 경기도 이제 김정은이 있을 줄 알고 봤었죠. 관람을 했었는데 많은 경기들 하고 있어야 하니까 전 사회적 분위기는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좀 들끓는 그리고 환호하는 뭐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내막을 깊이 들여다 보면은 주민들은 먹을 게 많아야 되고 좀 등이 따스워야 되고 그다음에 4월 봄 지금 꽃이 얼마나 만개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좀 가족들하고
좀 벌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고 당국에서 이제 채찍질을 해서 내몰고 동원시키는 그런 정치 행사 이런 것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민 피로감은 많이 쌓일 것 같고 또 이런 행사에 대한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폭되지 않겠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제 우상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 많이 지어야 되고 옛날 거는 또 이제 없애고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